건너편에서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그는 남편과 키가 비슷하고 남편의 걸음걸이를 닮았으며 남편과 똑같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푸른 코트를 입었다는 사실과 그 코트가 유행이라는 사실 외에 그에 대해 확신하는 바가 없다. 그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나를 꼭 안는다. 그러나 나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나를 안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의 품에 안겨서 쇼윈도의 마네킹을 바라본다. 마네킹은 나를 안고 있는 남자와 똑같은 푸른 코트를 입고 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지금은 남자들 사이에서 푸른 코트가 유행이다. 최정화 소설가의 단편 푸른 코트를 입은 남자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 종달리 소심한 책방에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김민정, 강지혜 시인이 제 옆에 자리해 주시고 있으신데요. 지난주에는 작품 이야기 좀 많이 나누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청중들, 관객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관객분들께서도 이야기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질문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김민정 시인과 강지혜 시인의 사인본 시집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질문 주신 분은 끝난 후에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사인본 책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떠셨어요? 지난주 우리 문장의 소리 시간. 제가 지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후회가 좀 됐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조금 후회를 묻으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나눠주시길. 강지혜 시인은 어떠셨어요? 문장의 소리 몇 번째 출연이세요? 문장의 소리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계속 그럼 작가로만 음지에서 활동하시고 파문 팟캐스트에 출연하셨었군요. 저의 작가셔가지고 시작을 같이 했다가 중간에 내려가셨어요. 네. 떠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왔네요. 그러니까 잘 헤어져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만나고 그죠? 네. 강지혜 씨는 이 문장의 소리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출연해 보시니까. 저는 일단 제주 서쪽에서 살고 있는데 동쪽으로 와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여행하는 기분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는 육지에서 온 사람인데 정말 섬에 사시는 분이 근데 그 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전 내일 육지로 가야 돼서요. 그래서 이 강지혜 시인이 내일 육지로 간대요. 근데 저희 사실 너무 그 말이 생경한 것 같은데 이 섬 사람들에게는 그 육지로 간다는 말이 뭔가 되게 혼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래? 육지에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저 되게 낯선 말이어가지고 처음에는 그 말 잘 안 쓰시지 않았어요? 네, 묻이라고 했었는데 나 이제 묻해서 섬으로 간다 이렇게 제 이제 개인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랬는데 미리 제주도에 있었던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어디 서울 촌놈 튀느냐고 묻이라는 말 안 쓴다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묻이라는 말 안 쓰고 육지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육지 손님이신가요? 제주도민이신가요? 그러면 다 이 육지에서 오셔가지고 소심한 채판까지 와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두 시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민정 시인 지난주에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분이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볼 때 그냥 느낌으로 이미지 솔직하다 또 자유롭다 또 거침없다 또 세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센 것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그 김민정 시인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지금 말씀 주신 거 어떠세요? 반응 많이 들으시죠? 네, 다 듣는 공통 네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네. 근데 그 김민정 시인을 또 아는 분들은 이만큼 세심한 분이 없다. 이만큼 따뜻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또 시집을 보시면 앞서서 계속 지난주에도 사람에 대한 간절함과 뭐 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김민정 시인의 세 보임 뒤에 있는 약함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뭔가 연함 같은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인이 김민정 시인을 향해서 보내는 어떤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너무 오랫동안 겪으셔서 뭐 내성이 생겼어요. 어떤 반응 혹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타인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 데뷔를 제가 이제 세기 말에 했잖아요. 1999년에 했어요. 99년. 맞다, 그때 우리 종말론 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쵸? 그때 99년에 제가 이제 24살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데뷔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기 말에도 시를 써?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휴거가 있니 없니 막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신문에 저희 너무 신발만 옛날 있는 사람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봐봐. 그거 재밌잖아요. 지금 들으면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휴거설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신발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게 메인 사진이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이 사람 어디 갔을까? 그래서 약간 99년이 되게 그런 뭔가 들쑥날쑥한 이게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질까? 막 이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데뷔했을 때 세기말에도 시를 써 시인이 나와 이렇게 어린 내가 시를 써 이러면서 막 이제 신문에 이게 과연 시인가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되게 착한 척하고 이제 그런 시를 읽었는데 데뷔 초창기에는 저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시를 썼거든요. 맞아요. 많이 죽였어요. 네. 그냥 죽이는 건 아니라 막 끓여 죽이고 넣고, 말려 맞아. 죽이고 튀겨 오븐에 죽이고 넣고 막 그랬어요. 너 되게 꼴보기 싫어 그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문학 작품 안에서 죽여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는 뭐 있어. 그러니까 하여튼 와서 이거 시 아니야 버려. 넌 이렇게 쓰면 좋은 시인 안 돼. 시집도 못 낼 거야. 별 사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되게 눈물도 많고 여린데 24살에 문단에 나오고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여린 거를 그대로 보여줬을 경우에 닥치는 상처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많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누가 먼저 말 안 시키면 말도 안 하고 이제 수줍고 막 그랬는데 첫 직장을 다닐 때 이제 잡지사였는데 그때 부끄러우니까 인터뷰 나가서 그냥 별로 질문도 잘 못하고 그랬을 때 사수가 따로 불러내서 누가 너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랬어. 네가 질문해야지 그 사람이 얘기해야지 네가 뭐라고. 약간 그런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질문을 막 던져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내가 이 모습일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되게 센 사람인 척. 이렇게 뭔가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도 되게 세게 나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저를 알죠. 그러니까 예. 멍게 같아요. 멍게 속살처럼 여린 거. 색깔은 약간 주황빛인데 되게 몰렁몰렁하죠. 네. 네. 김민정 씨를 저희는 다 잘 모르니까. 네네. 네. 좀 연한 속살 좀 가끔 보여주시기를.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왜냐면 아기 때 너무 센 척했어. 너무 조금 전에요. 근데.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언저리의 여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회생활을 처음 겪을 때 어떤 방식으로 김민정 시인이 대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커리어 우먼으로 있는지. 근데 하나 말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렇게 살던 저를 이제 바꿔놓은 계기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 저를 바꿔놨는데 이 막히는 이 사람으로 옴쭉달싹 못하는 지하철 10,000원 지하철 1호선 이런 데서 어떤 그 터치가 가해졌을 때 보통 이제 20년 전쯤에 저 세대는 피하거나 이렇게 움츠리거나 뭐 이런 게 전부였을 때 제 동생이 이제 저보다 한 10cm 이상 큰 여자애였는데 너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당해서 같이 이제 1호선을 타고 서울을 가는데 갑자기 아이 씨발 손 안 치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저한테는 아직도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과 밀폐된 공간에서 얘가 미쳤구나.
근데 그게가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하더라고. 아, 불편하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면 소리를 지르고 감정 표출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거를 제 동생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질러도 된다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도 맘껏 지르고 누가 듣거나 말거나 하고 싶은 소리를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를 변화시키기가 또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감정에 솔직할 필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니까 잘못된 교육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예, 그래서 그런 억압으로부터 좀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지시면 센 척이 아니라 정말 세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강지혜 시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이신가요? 여러분들 센 여자 한 분 만나보셨고 센 시인. 제가 볼 땐 소리 없이 센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단단해 보이죠. 바늘은 안 들어가. 이런 어떤 이주의 용기, 용단 같은 것도 쉽게는 아니겠죠. 뭐 어쨌든 20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저는 쉬운 선택이 제가 20대 땐 그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좀 단단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자주 공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작품을 쓰거나 생활하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삶을 견디는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되게 좀 외향적인 편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되게 외향적인데 그 외향적인 것에는 항상 끝이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막 발산을 하다가 어느 순간 탁 막히면 그 지점을 견딜 수가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 좀 뭔가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쉽게는 머리를 자르고요. 학대, 자학 뭐 이런 머리를 자르는 게 제일 쉽게 저를 바꾸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주지를 옮기는 거. 거주지 옮기는 게 힘들다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고 다 머리 바꾸는 것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네. 그 또 하나 강지혜 시인의 제가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 결혼을 되게 일찍 하시더라고요. 보통 요즘 결혼 일찍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일찍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하고 노느냐고 시 쓰기 싫더라고요. 어떠세요? 시 잘 써지시나요? 일찍 결혼하고 나서? 시가 잘 안 써지시나요? 안 써질 때는 사이가 되게 좋을 때는 확실히 좀 안 써지는 것 같고요. 전 주말 부부라서 그랬나 봐요. 네. 사이가 안 좋을 때 더 잘 나오는 건 확실히 있고요. 사이가 안 좋으면 많이 싸우셔야겠네. 시인 강지혜를 위해서는. 나는 갈 거야 이러고 그냥 문 닫고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끌어오르는 것들이 물론 처음에는 남편한테서 오는 분노인데 그 분노가 자꾸 저 자신을 또 보게 하는 게 생기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소재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느새 한 편이 완성돼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싸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군요. 많이 싸우시길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도 권해드립니다. 근데 싸워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기분을. 말 안 하면 모르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싸우고 보통 나 갈 거야 하고 어딜 가세요? 제주도 곳곳에 여행 좀 다니셨을 것 같은데 여행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강지혜 씨에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 다녔어요. 제주도 혹시 많이 알려진 곳 말고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에게만 주는 정보로 여기 한번 가보는 건 괜찮다 이런 뭐 팁, 여행 팁 혹은 공간 뭐 알려주실 만한 데 있을까요? 제주도는 어쨌든 바다를 다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오시니까 꿈꾸고 오시니까 사실은 제주 도민분들은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듣게 된 얘기인데 도민분들은 해수욕장에 안 가시거든요. 도민분들은 포구로 가세요. 포구에 물놀이 할 수 있을 만한 데들이 있는 포구들도 있고 거기 가면 뭔가 레저를 다 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안경을 쓰면 스노클링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부엉이 조끼 입으면은 멀리까지 나갈 수 있고 포구에는 안전요원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도 갈 수도 있고 거기서 우린 보호받고 싶다고요. 포구를 찾아다니시는 것도 괜찮고 거기서 캠핑 같은 것도 조금 덜해요. 해수욕장보다는 뭔가 제한도 좀 덜하고 그런 게 있어서 도민분들은 일단 해수욕장을 조금 안 더 덜 가신대요. 북적북적하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집 앞에 있는 판포포구가 되게 약간 좀 비밀스럽고 좋은 곳이었는데 요새 갑자기 거기가
관광객들이 엄청 늘었어요. 요새 너무 빨라서 여러분도 알고 있으세요? 아, 네, 되게 인기가 내일 가시는 거 많아졌더라고요. 아니야? 거기 물도 그렇군요. 깨끗하고 되게 좋은데 하여튼 포구 쪽을 추천드려요. 네, 포구를 한번 가보시기를 말씀드리네요. 현지 도민께서. 김민정 씨는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죠? 저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강지혜 씨하고 반대예요. 완전 반대. 오늘 잘 만났네, 뭐 이런 거는. 뭐 결혼도 안 했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여행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여행을 갈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일하려고 많이 가요. 네. 뭔가 일이 무슨 잘 말을 내가 반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순간 아니. 일하려고. 아니 여행을 내가 싫어하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데 막상 가면 또 잘 지내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이렇게 길게 타고 가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편집자로 사니까 원고를 되게 글씨를 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타요. 그 다음에 교정지를 그 안에서 10몇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몇 권을 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잠 안 자고. 왜냐면 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뭐 음악 듣는 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나와서 제목을 다 진 다음에 뭐 메인 카피로 쓸만한 문장이 있는 페이지만 딱 뽑아놓고 그 공항에 있는 휴지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그게 이렇게 휙 돌아가는 쓰레기통이에요. 거기다 교장지를 싹 다 갖다 버리는 게 희열이 너무 있겠다. 희열했어. 그거를 또 전 작가들한테 다 얘기해요. 다 버렸어. 뭐 왜냐면 이러면서. 나 제목 이거 줬는데 어떻게 생각해? 가장 먼저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게 연결이 되면 제목이랑 뭐 부제랑 이런 걸 보내놓은 다음에 야 나 공항 어딘데 나 버린다 이제 이렇게 이거 버려요. 그래서 몇 건씩 이제 지어서 내리는 거죠. 집중할 수 있으니까 전화도 못하. 저는 이제 전화가 하루에 몇십 통, 많으면 한 100통도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노이로제가 좀 있어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그렇게 저를 이제 비행기 모드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여기선 비행기 모드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하려면 할 수 있죠. 또 약간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밖에 이게 술 마시면서 딱 원고만 볼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비행기 타에 있는 그 시간이 딱 여행 같더라고요. 중독자.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부산으로 이사 간 이후에 KTX 탈 일이 되게 많은데 그 2시간 반이 엄청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왕복 5시간. 물론 갈 때는 피곤해서 좀 잠도 자지만 근데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트위터도 할 수 있고 막 인터넷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색하다 끝나거든. KTX 인터넷이 끊어져가지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비행기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 알겠는데 김민정 시인하고 강지혜 시인하고 서로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으셔서 재미있으시죠?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고 시집을 읽어보시면 또 되게 얼마나 다른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 같은데 이야기 좀 초반이긴 하지만 시 한 편 더 두 분에게 청해서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김민정 시인의 시부터 먼저 청해 들어볼까 해요. 네, 저는 농업인의 날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참고로 11월 11일이에요. 네, 잘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추수가 다 끝난 직후 아닐까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이 맞겠죠? 제 농사꾼의 딸로서 그때쯤에는 추수를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 보다. 네, 농업인의 날. 한 시인이 내가 없는 내 방에 액자 하나를 놓아두고 갔다. 길래 언니라 했다. 천경자라 했다. 며칠 그대로 두었다. 길래 언니라 했으니까. 천경자라 했으니까. 노란 길래 언니. 아니 노란 천경자. 김경자, 이경자, 오경자, 박경자, 장경자. 성뗀 경자는 개 이름 보리처럼 흔한데 천가 경자의 경은 능선이 참 가파르지. 치솟아 한참을 올라가는 사다리차의 코끝을 봐. 높잖아? 까마득하잖아. 먼 데서 이겨야 만날 수 있다는 그 봄처럼 나랑은 색이 다른 그런 여자잖아. 죽었다고 하니 다시 본다. 죽었다고 하니 죽어버렸겠지만 죽었다고 하니 내 조모의 사진처럼 벽에다 걸게도 되는 길래 언니다. 벽에서 내려도 되는 천경자다.
2015년 11월 11일은 수요일. 길래 언니 옆에 걸린 달력에 작고도 붉게 농업인의 날이라 박혀 있다. 1924년 11월 11일은 화요일이었다. 평생이 하루이기도 하다니까 뭐 왔는데 안 보이는 거면 간 거겠지. 고흥 여자 천경자. 네, 감사합니다. 이 농업인의 날 시에 대해서 좀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당장 내일까지 시를 써야 되는 어떤 급한 마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떡하지? 뭐 3줄만 써야지 이러고 맨날 책상에 앉아요. 맨날 벼락치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시인한테 시집을 이제 만들어서 선물을 이제 한 거죠. 그랬더니 고맙다면서 저 길래 언니가 들어있는 그림 액자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근데 저는 별로 천경자 선생님 그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걸 뭐 걸 생각도 안 했어요. 제 벽에. 그런데 그렇게 내려놔 놨는데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죠. 왜 내 눈에 들어왔지? 딱 검색을 했는데 하필 그날이 농업인의 날인데 생일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시적으로 뭐지? 이런 약간 느낌이 난 거죠. 막 말장난 좋아하니까 막 자짜 갖고 막 말장난 막 치다가 그냥 검색해봤죠. 1924년 11월 11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 하루 상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사람이 사는 게 뭐지? 그림을 남겨놨으니까 이분이 살았다가 사라진 건 맞는데 사는 게 뭐지? 그래도 왔다 간 건 맞네? 그러니까 제가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있다 간 거는 내가 이걸로 말할 수 있겠다. 뭔가. 약간 그런 마음으로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문학을 향유하시는 것도 그런 똑같은 맥락이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강지혜 시인의 시도 한 편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어떤 시를 청취자분들과 관객분들께 읽어주시나요? 네, 시집에 있는 시 중에 나와 묘지 씨와 일몰이라는 시를 읽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묘지 씨와 일몰. 니포리역에서 우에노 공원까지 문득문득 나타나는 이정표를 따라 걸었다. 그때 그를 만났다. 묘지 씨는 자신에게 생명이 충만한 것이 고민이었다. 까마귀는 이름난 정보 수집가. 정보를 나르는 대가는 일정량의 어둠. 이름에 걸맞는 까만색을 유지하는 비법이었다. 나는 묘지 씨와 대화하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했다. 언젠가 그와 인연이나 노래의 본령에 대해, 열매의 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의 몸에 꽂힌 무수한 비석에 태양이 부서지면 나는 그것을 말끔히 닦아 말린 뒤 곱게 빻아 투명한 병에 담아두었다. 병에 담긴 가루는 아주 천천히 눈이 시릴 만큼 밝은 분홍에서 검붉은 색으로 다시 태초의 검정으로 변했다. 오늘 나의 창을 찾아오는 까마귀에게 어둠을 건네고 묘지 씨의 안부를 전해받았다. 모아둔 어둠이 떨어지면 다시 일몰을 수집해야지. 그리하여 나와 묘지 씨에게 이별은 없게.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장막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일몰 다 정말 일몰 떨어지고 지금은 어둠의 상태인데요, 하늘이. 이 시를 고르신 이유를 여쭤볼게요. 제 시 중에서 일본이 나오는 시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네, 그 시 지금은 제주도에 있으니까 또 언젠가는 일본에도 또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본의 정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동일본 대지진 때 들어오신 거래요. 네. 아마 나갔다 또 다시 지진이 나면 들어오시지 않아요.
아, 그러시군요.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예요. 좀 간단히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 질문 시간도 있으니까요. 김민정 시인은 다급하게 시를 쓰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시지만 나한테 어떤 방식으로 시적인 것이 오는지 두 분께 공통 질문으로 한번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럴 때 와요. 아, 벌레가 나한테 붙을 때. 그러니까 벌레를 보게 되잖아요. 벌레가 우리한테도 오는데 왜 우리는 시가 오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작고 작은 거를 돌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를 생각하면 안 들리는 거, 목소리가 있을 것만 같은데 말을 못 내는 거에 우연히가 아니고 그냥 의도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제 그래서 뭔가 제가 시를 쓰지 않을 때도 이렇게 그물망을 저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풀어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걸려드는 것이 언젠가라고 보면 정말 힘없는 거, 약한 거, 내가 자꾸 밟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를 이렇게 죄책감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새김질할 때 나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말이 재미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만에 바둑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만 100점 100패하는 그 선수의 이름이 헤이자자예요. 헤이자자 7단이죠. 근데 그게 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메모에 헤이자자 7단이 있어요. 그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자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그냥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제가 42살인데 42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 네 글자의 조합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헤이자자 7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뭐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말을 생각하고 하면 할 일도 많고 이렇게 관심을 이렇게 귀가 이만하게 뚫려지는 거죠. 뚫린 귀가 되는 거죠. 눈도 시력과 상관없는 작고 작은 거를 보려고 하는 거, 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시는 항상 겸손하게 만들죠. 내가 병신이구나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이게 언어 선택에 문제가 있네요. 계속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하실 필요는 요즘 반성 주간이라서 그래서 약간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신부님한테 네. 가지 않아도 되게 약간 잘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이 다 정말 그 시집의 제목 같아요. 쓸모없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신부님 앞에서 주는 어떤 경건함이나 어떤 반성의 그 마음을 주는 것 아름답죠. 그런 어떤 말씀을 본인의 실론처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강재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시적인 것 얘기할 때 그죠? 어떨 때 시적인 것이 강재신에 콕 박히나요? 이건 지금까지는 계속 김민정 선생님이랑 저랑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질문도 공통됐는데 답도 비슷하군요. 네, 근데 약간 저는 좀 오래 관찰하는 거?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네. 제일 먼저는 그냥 일단 저를 계속 오래 관찰을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첫 시집이고 제가 네. 습작 때부터 쭉 써왔던 물론 데뷔하고 나서 쓴 게 더 많이 실리긴 했지만 습작 때 썼던 것들도 실렸고 그때 이제 그런 시기에는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찰을 해가지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내 주변에 대해서 썼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보는 거가 나한테도 잘 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작업을 할 때는 좀 하나의 대상이나 감정이나 뭐든 좀 오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문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쓰시지 않나 싶은데 여기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주신 청취자분은 아니군요. 관객분들께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관객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려서 이 두 작가분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편하게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 편해지죠. 저만 편해지고 진행자는 가장 편한 시간. 네. 질문 있으시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순간 저도 제가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요. 공통 질문이랑 개인 드리는 질문이랑 생각했었는데 공통 질문은 이제 사회자분께서 하셔가지고 개인적인 질문만 여쭤볼게요. 일단 김민정 시인님은 제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 술자리가 많아져서 사람들이랑 되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근데 그 술을 좋아하는 그 취향에 따라서 성향도 되게 달라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술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어떤 술을 좋아하시는지 네. 그게 궁금하고요. 시인께서는 그 이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민하시거나.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그게 있어요. 역마살 같은 게.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좋아해서 앞으로 또 살아보고 싶은 데가 있으신지 그게 네. 궁금합니다. 문학 얘기 실컷 했는데 저 술 얘기를 어떤 술을 좋아하시나요? 네, 주종. 술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 대학교 다닐 때 술 먹기 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원샷 막 이런 대회? 아니 그러니까 술 누가 오래 먹는 거냐. 아, 이게 그 엉덩이 힘 아니야, 엉덩이 힘. 아, 이게 예를 들면 뭐 서울집에서 소주 먹고 바로 닭집 갔다가 뭐 이과도 좀 먹고 이렇게 해다 누가 먼저 쓰러지냐 별걸 다 해. 그러니까 술 자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일찍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문학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막내고 이럴 때 뭘 많이 했냐면 사람을 챙겨서 택시 타서 보내거나 술값을 계산해야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술을 못 먹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취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다가 너무 술 먹는 사람들이 징그러워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나쁜 버릇이 들었는데 혼자 먹는 습관이 나쁘게 들은 거죠. 많이 먹어가지고 알코올릭 수준으로 많이 먹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나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절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적절하게 잘 먹는 거를 몸에서 이렇게 혼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그건 아예 안 하고 내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나 혼자 내 모습은 내가 혼자만 볼 거야. 너무 내 발로 기어가는 사람만 보시셔가지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지금 너무 신기하게 제가 한 문단에 한 20년 동안 여기서 이러고 살았는데 다 어떻게 이렇게 술값들 내고 어떻게 나 택시 타서 보냈는지 그때는 카카오 이런 것도 없었는데 눈 펑펑 오는 날도 나 어떻게 보냈는지 되게 신기해. 할머니 같죠,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 지금은 좀 조절하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음식하는 거 좋아하니까 뭐 젓갈 뭐 이게 뭐 명란 막 구워가지고 뭐 소주 먹거나 뭐 와인도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즐기고 싶은 정도.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이게 뭐 저는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아프더라고요. 저 그 늦게 알았어요. 한 40쯤 돼가니까 많이 먹으면 내가 아프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안주에 따라 술이 결정되는 거죠. 뭔가 이 와인셀러에 가득 있는 그럴 것 같은 주종을 가리지 않으신다는 게 답이네요. 누가 술 사주는 거 제일 좋아해요. 술 선물 제일 좋아해요. 너미 사준 술.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술은 너미 사준 술. 그놈의 넘. 네. 근데 밖에서 사주는 거 말고 술병을 날 주는 거. 나는 혼자 먹으면 혼술 혼술을 좋아하시니까. 네. 좋아하니까. 강재 씨는 어떤 곳에 살아보고 싶으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다시 일본에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남편은 동남아를 되게 좋아해서 태국이랑 말레이시아에 여행 갔었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태국에서 고깃집을 하면 뭐 좀 잘 될 것 같다 이러면서 네, 태국도 좀 생각이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삼겹살집을 하면 어때요? 캄보디아 삼겹살 저도 여행 가서 먹어봤는데 거기서 잘만 하면 정말 대성공을 할 것 같아요. 그 집이 대박이라는 이름의 집에서 먹어봤는데 대박이었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는 거죠. 더 맛있게 하는 그래, 집이 제 말이 그 들어오면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라는 맞아. 거죠. 태국에 갔을 때 그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 저 캄보디아 갔을 때 한식을 이렇게 맛없게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맞아요.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주도에서 도민 쫓아내고 태국과 일본.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조만간 뭔가 실현될 것 같은.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전에 김민정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시집 제목을 많이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박준님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저녁을 며칠을 먹었다니 그 시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박준 시인 팬이세요? 네,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뵈면 또 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런 게 힘이 있더라고요. 농담이고 준이는 원래는 준이가 내고 싶어했던 시집 제목이 미인이었어요. 미인이란 시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준이를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미인 외에 몇십 편이 묶여 있는 원고를 제가 이제 우연히 보고 이제 이 아이한테 뭐가 묘하게 촌스러운 것 같은데 놓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느낌이 있어서 준이를 덜컥 보자고 해서 이제 그 시집을 나오게 됐는데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제목을 서로 얘기 안 하는 채로 준이는 워낙에 이제 미인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니까 제 시집을 10번 봤다면 준이 시집은 한 50번 본 것 같아요. 부도 다 제가 나누고 부제목도 다 지어서 주고 하면서 이제 제목이 남았는데 이렇게 막 부별로 하던 제목 때문에 오래 보다가 제가 준이 생일 언저리에 준이한테 그랬어요. 생일 선물로 제목을 줄게 준아. 근데 딱 들었을 때 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 있고 누나가 하고 싶은 제목이 있어. 거절해도 되는데 거절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가 뭐였냐면 슬픔은 자랑이 될 수 있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 구절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왠지 이 제목으로 이 시집을 통과시켜 줘야지 준이가 힘들고 어쨌든 그랬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죠. 비문이다. 야 며칠을 먹었다지 무슨 며칠은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속으로 아, 내 맘이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는 게 있어가지고 바락바락 이제 우겼죠. 준이한테 너 싫으면 말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우기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겨서 여기까지 왔던 거였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산문집도 이제 한 방에 지어서 선물로 줬죠. 네. 네, 수법이 비슷하시군요. 얼마 전 신철교 시인도 거절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멘트로 신철교 시인도 짓고 싶은 제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철교 시인도 눈물의 중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철교 시인 시집 제목에 쓸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네, 되게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고백했어요. 자기 제목 못 짓는다고. 그래서 눈물의 중력. 근데 철규가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그래갖고 저도 고집이 센데 어린데 연락 큰 놈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물의 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그게 얘 정서를 담게 뭐가 약한 거야. 그냥 너무 일반적이어서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제 원고보다 또 몇십 배를 보다가 중간에서 이제 아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죽음만큼 슬펐다고 한다를 한 거죠. 그래서 철규야, 어린 애기들이 진짜 좋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 지구만큼 좋아. 지구만큼 힘들어. 지구만큼 행복해. 이런 말 한다. 걔네들이 봤을 때 그게 최고야. 나는 그렇게 말하는 시가 너하고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렇게 보내고 연락이 기다렸죠. 그래서 나오는 그날까지도 걔가 바꿀까 봐 두근두근 떨었던 기억이 나요. 네. 고집으로 이기셨다는. 나는 읍소해. 이렇게 들어주면 뭐 선물 주고 그래. 자, 마지막으로 한 분께만 질문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짧게 스타카토 형식으로 단답형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손을 많이 들어주셔서 이게 저희가 재밌는 공연이 남아 있거든요. 해서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네. 질문이 있어요. 답을 짧게 하면 되니까요. 네. 제가 독립출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네 얘기를 쓰면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작가님들은 시인님들은 어떻게 그런 걸 자기 얘기를 썼을 때 느낀 적이 있는지 뭐 그런 감정의 해소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강지혜 시인이 좀 답해주세요. 네, 물론 엄청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그거를 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를 쓴 게 많이 있는데 가족들이 읽을 때 이걸 읽으면 뭐라고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읽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걸 본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은 혼자서 안고 가야 되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쓰는 걸로 내가 뭔가 이만큼 내 상처나 내 이야기를 풀어내면 나는 좀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누군가는 또 무거워지는 게 있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좀 용기를 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한테는 말해야 되는 이야기 그게 있으면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인생은 어차피 혼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이신 분들을 처음 뵙게 됐는데 보면서 시인이면 이런 이미지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지인가요, 시인은? 말수가 굉장히 없다거나 감정표현을 막 한다거나 갑자기 막 눈물을 또르륵 우리 아름다운 존재들로 막 굉장히 긴 치마 같은 걸 막 끌고 다닐 것 같은 저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다르신데 그 생활의 향기가 안 묻어나는 사람들 같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업 같은 것들 이제 새로 만난 사람한테 시인이다라는 직업을 할 때 그 뒤에 어떤 말들이 붙을 것 같아요. 시인이면 뭐 이러시는 거 아니냐. 일종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재밌는 거. 얘기도 있겠지만 굉장히 웃는 얼굴로 약간 폭력적인 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게 있으실지. 네. 팩폭당한 거 뭐 이런 제가 거? 많죠 그런 건. 일단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선 보러 나갈 때 되게 힘들고요. 선을 보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봤었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직업을 시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채로 직장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조금 감정이 있어서 만난 남자인데 무슨 어떤 행동을 하면 에이 너 시 쓴다고 계속 그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이상할 수 있는 관계인데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조금 뭐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제가 시에서 아까 강지 시인도 말했지만 저는 사실 시에서 자지보지를 되게 많이 써요. 죄송해요. 자꾸 웃지를 못하셨어요? 예고를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고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다 아는 말이고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글자시키지 맞아요. 않았던 네. 일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고 나를 봤을 때 말하는 거. 쟤는 머릿속에 뭐만 있어. 쟤는 남자 관계가 뭐 어쩔 거야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처구니 없는 거지.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렇게 저는 이상 개량 한복 입은 아저씨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시인 모습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시는 되게 뭐 아까 시인의 고정적인 그렇죠. 이미지를 갖고 시 있는 뭐, 이렇게 뭐 나무 베레모. 나무 뭐 바람 뭐 잔디 풀 뭐 이런 거 쓰면 제가 그러면 그 정도로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쓰는 단어들이나 이런 걸로 나를 되게 추잡하게 막 그렇게 말할 때 나 사실 그거 아닌데라고 할 때 더 하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 더 하죠. 근데 이제 뭐 시인의 시도 결이 여럿이고 시인도 여러 모습이니까 그분도 시인이고 이분도 시인이고. 갑자기 그래서, 선 얘기에다가 그게 나온 네. 건 좀 갑작스럽긴 한데. 우리가 모두 선봤다는 얘기하다 자지보지해서 우리 자자 막 이런. 다 마지막 한 분 얘기 듣고 오늘 시간 좀 정리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아쉽지만. 저는 시인은 천재들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재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저는 시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편집자 일 하시고 비스트로 운영하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다 때려치고 시만 쓰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지 그리고 일반적인 일을 갖고 있는 저희들도 시인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진현 씨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요? 시인이시니까. 전 진행자라. 그래도 시인이니까. 전 한마디 그럼요.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김민정 시인께서. 저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시가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분명히 나만 잘하는 게 있어요. 나만 잘하는 언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나를 너무 보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나를 잃어버리죠. 분명히 제가 아까 이제 뭐 야한 뭐 그런 단어도 썼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시에다 잘 넣어볼까라는 욕심을 부리고 거기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저만의 이제 언어를 쓰게 됐는데 저는 사람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재미, 요건 내 거야 하는 거를 캐치해서 그거를 써나가기 시작하면 제목 붙이고 하면 분명히 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다 작파하고 이제 시만 쓰면 그럼 정말 좋은 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다 버리고 할 때 그 부담감. 그러니까 좀 되게 가볍고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가면 이제 권투 선수들도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간 채로 링에 올라가면 헛방 쳐서 넘어져요. 한 방으로 쟤를 죽여야지라고 하면 지 주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어깨 힘을 싹 빼고 그냥 슬렁슬렁 하다가 툭 쳤는데 상대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볍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강재 시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비스트로 식당 일 어떠세요? 그 식당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회사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데뷔를 할 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오히려 더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꿈꾸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식당 일을 하면서도 더 이제 이거 지금 떠올랐는데 지금 못 쓰면 사라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될 건데 지금 떠올랐으니까 이걸 지금 내가 잘 캐치를 해내는 내 몸을 만들어 두고 또 그걸 작업을 할 때 또 한 번에 또 집중을 해서 또 풀어내는 거를 또 몸을 만들어 두고 그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회사 다니면서 핸드폰에다가 적어놓고 전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걸 모아서 투고해서 데뷔했거든요. 그건 진짜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고 싶다 한다 이 마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시는 삶 속에서 또 사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시를 위해 삶을 버리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싶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긴 시간 이야기 나눴는데 모두 재밌게 들어주시고 자리 비워주시지 않아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도 청취자분들 그다음에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드리는 것으로 이 자리는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저는 뭐 전에 이제 진행도 하고 그랬었지만 이렇게 의외의 자리에서 문장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라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됐어요. 특히 이제 해외에 살고 계시다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신 분들이 정말 손을 잡고 막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잡담이나 사담은 잊으시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시를 낭독하거나 소설을 낭독한 부분들 중에서 머릿속에 남는 것들을 오래 기억하시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마 그 메모한 구절 속에 여러분 각자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도 처음 와본 곳이었고 또 책방을 또 워낙에 좋아하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고에 돼서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혜 시인도 마지막 인사 말씀 주세요. 네. 서울에서 문장의 소리 작가로 맨날 홍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고 무슨 고향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상투적이지만 들기도 하고요. 제주도 지금이 정말 되게 지금부터 가을 되게 좋거든요. 제주도에 오시면 제비상에도 들러주시고 시 많이 읽어주시고 가을이랑 정말 시는 잘 맞으니까요. 어디 가셔도 시집을 이렇게 한번 좀 쓰다듬어 주시는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JN 개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하와이 음악을 컨셉이랄까. 하와이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좀 같이 한 3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 인연으로 너무 뜨거운 우정을 나눠가지고 그러면 그때 있었던 좋은 추억들, 그때 저희가 이런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렇게 공연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하와이 섬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이라는 곳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각 지방의 그 기운이란 것도 있지만 섬은 진짜 뭐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강렬한 어떤 그들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주도는 약간 운치 있는 여자들의 섬이고요. 네, 하와이는 아주 브라이트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노래는 그 섬을 고향으로 키파훌루라는 섬을 고향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키파훌루 섬에서 뭐 고래잡이들 이런 상업이 엄청 유행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다고. 제 발로 나갔죠. 제 발로. 네. 그 마우이 섬에 있는 그 왠지 좀 문학하는 분들 앞에 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떨리네. 굉장히 열심히. 키파울루라는 동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 한때는 되게 북적북적하던 동네인데 마우이 섬이 고래 관광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 관광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다 떠나고 난 그 한산한 동네를 그 작곡가가 예전 어렸을 때 좀 복작복작했던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노래가 되겠습니다. 키파훌루. 키파훌루 카이니 파푸올레 아카마케마케 쿠와이비 난니 오웨 키파훌루 카이니 파푸올레 아카마케마케 에모아니 케헤알라 카에우카이 카훌루 이보 이카모아나 에모아니 케헤알라 카에우카이 카훌루 이보
아카마케마케 카이니 파울레 네, 감사합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은근히 발라드인데도 밝아. 네. 다음 노래는 저희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그 아까 시인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당송하고 하니까 사실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오늘은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그 다음에 할 저희의 노래, 네, 남쪽 꽃섬이라는 노래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시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궁금해가지고. 제목 남쪽 끝섬.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끝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시원한 바람에 춤추고 야자나무 그늘 밑에서 뽀뽀하고 싶소. 소나기가 지나갔으면 무지개색 칵테일 건배, 달콤한 경향에 취하고 라디오 소리에 숨쉬고 그대 허벅지에 엎드려 낮잠 자고 싶소. 네온 사인들 눈이 부셔 별빛은 보이지도 않네. 도대체 당신 어디서 꿈꾸나요? 나는 빌딩 숲속 허수아비. 뭔가 좀 시 같지 않아요? 네. 다 할 줄 몰랐네. 아니 이걸 그냥 아까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노래 해보겠습니다. 남쪽 끝섬. 언젠가 그대와 둘이서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시원한 바람.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노래하는 게 훨씬 편하네요. 네, 형님, 예, 그렇죠. 케코아 씨를 소개를 좀 하자면은 그 하와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 그 제가 잠깐 봤는데 공부하는 장면을 좀 봤는데 제가 태어나서 본 책 중에 제일 두꺼운 책 있죠. 저 책보다 더 두꺼운 책. 엄청 크고 그런 깨알 같은 용어로 써져 있는 책을 보면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다가 제가 이 집에서 어떻게 염치 없이 3개월을 그냥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살았었는데 그 중간에 이런 하와이의 음악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다가 한 2시간 딱 하다가 책 딱 듣고 아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우쿨렐레 치고 노래 한 2곡 부르고 이런 훌라 한번 자기 혼자서 그 옆에 그 장면을 봐 그 좀 그런데 남자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막 빤스만 입고 그 훌라 이렇게 막 춤추는 거예요. 정말 재밌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하고 박사 공부를 때려치우고 이제 여기 와서 춤바람이 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케코아. 네. 아이고. 그때 뭐지? 채팅으로 이제 조태준이라는 친구를 알게 됐는데 무슨 채팅이었지? 네이트온. 근데 그때 이제 채태준이는 한국에서 우쿨렐레 뮤지션으로 좀 유명해져 있을 때였어요. 히트곡도 막 나오고 이제 책도 쓰고. 저는 이제 하와이에 있으면서 태준이 음악을 많이 듣고 좀 팬으로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좋지 않나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풍광은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공부하러 가는 길이고 집에 오는 길이고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짜증나는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대거 즐기지 못하는 눈앞에 있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유학 거의 한 10년 차였거든요. 11년 됐나? 미국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번도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가 하와이로 건너가고 10년 때부터 이제 뭔가 좀 외롭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좀 꼬셨죠. 근데 항상 온다고 해놓고 온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태준이는 그 다음날 표를 사더라고요. 채팅을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표 사갖고
어떻게였지? 한 몇 주가 있다 왔나? 한 그때가 한 11월 말쯤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1월 13일 날 가는 비행기표를 있길래 그 다음날 바로 샀죠. 왜냐면 취소할까 안 된다 할까봐 안 바뀔까봐. 네, 그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저도 어쨌든 객지 생활이잖아요. 저는 뭐 제가 부산 사람이에요. 네. 눈치채셨어요? 네, 부산에서 있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 30 이제 살 초반쯤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좀 막 볶이는 게 오더라고요. 이게 음악 계속 할까 말까 이런 걸 처음으로 생각했다가 그러면 그만두고 부산에 갈 거면 서울에서 벌었던 돈은 다 쓰고 가자. 그런 기분으로 어딘가 연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만난 거죠. 그때 만나가지고 걸렸죠, 제가 딱. 예, 그래가지고 같이 전혀 완전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었는데 생각이 좀 깝깝했던 마음, 막 그런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깝깝했던 마음들이 엄청 통해가지고 서로 좀 정리가 됐죠. 이야기하고 뭐. 예. 그러니까 제 경우는 그랬어요. 이야기를 뭐 줬다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아마 똑같았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이제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라디오에서 즐겨 들었던 음악들이 하와이 음악 노래였어요. 아까 좀 들려드렸던 그런 곡들이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추억이 좋은 기억이 있다 보니까 한국을 돌아가서도 같이 이제 있다 보면 그런 음악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고 같이 노래하게 되고. 뭐 있는데 같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계속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시절에 하와이에서 음악 원래 그 전에는 음악 잘 안 나왔어요. 막 가사도 바로바로 안 나오고 너무 좀 써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3개월 있으면서 뭐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일단 일은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하루에 노래가 막 2-3개씩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 녹음을 형은 이제 학교 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그 와이키키 어딘가 카페에서 노래 가이드로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면 또 너무 좋다고 그러고 좋다고 해주고 뭐 나쁘다 해주겠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쿨렐레 피크닉이라는 팀을 그때 한참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만든 노래들은 거의 다 하와이에서 만들었던 노래들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훌라 춤의 케코아 씨. 네, 와, 맨 처음에 왔는데 2곡을 해라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좀 길게 해라 마음대로 다들 시간 많으시다 길게 해라 해가지고 몇 곡 더 할까 하는데 다음 곡은 뭘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조금 신나는 노래 한 2곡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노래는 그 제주도에도 목장이 있지만 하와이에도 목장이 있거든요. 네, 목장의 카우보이들의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이 섬의 울루파라쿠아 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수 치고 막 해도 됩니다. Kaulana maine a ulupalakua e inikiniki ahia kaomea opaniolo Kaulana maine a ulupalakua e inikiniki ahia Kaomea opaniolo Hebehie kulei A o ulupalakua Ona ona meka avapu Enani wa olino Hebehie kulei A ulupalakua Ona ona meka avapuhi Enani na olino Haina mai ka puana A ulupalakua E inikiniki ahi ahi Ka homea o paniolo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TJN 개코아였고요. 네, 저희들의 어떤 활동이나 뭔가 이 아들이 어째 사는 아들인가 궁금하시면 페이스북 오셔가지고 우리 페이지도 좀 찾아주시고. 저희 CD를 몇 개 갖고 왔어요. 저 뒤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나눠드리는 선물이니까. 예. 저거는 못 파는 CD예요. 그래서 네. 샘플 CD. 저희도 팔 수 있는 CD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못 파는 CD가 많이 남아가지고 선물로 들고 왔습니다. 네. 그 다음 노래는 아까 여러분들 갑자기 확 웃는 게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요. 그 이동건 씨의 훌라를 한번 더 볼까요? 야, 진짜. 작곡자가 하루는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주는 아내에게 큰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의 동반자는 당신밖에 없어라는 뜻의 나의 동반자라는 뜻의 쿠호아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의 아름다운 추억, 사랑의 추억을 노래한 쿠호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하하 그 이뻐 그 후호와 마카 오라 오라 너 이케 그와 히비 헬로 하하 그 이뻐 그 후호와 마카 오라 오라 너 이케 그와 히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는 광주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광주편에서는 신영철 평론가와 정용준 소설가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